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졌는지 묻고 싶네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참 쉽지 않죠.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끝없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어떻게 확신하며 결정하고 계십니까? 당장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모순되는 뉴스, 수많은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의견, 또 소셜미디어에서 쏟아지는 각자의 진실들까지 정말 피로감이 엄청납니다. 네, 방향을 잃기 딱 좋은 시대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본질적이고도 매일 맞닥뜨리는 고민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가? 이 질문이죠. 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보내며 내린 수많은 결정들, 그 밑바탕에는 도대체 어떤 잣대가 깔려 있었나요? 오늘 우리는 아주 짧지만 그 어떤 글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철학적, 종교적 텍스트 하나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출처 자료의 제목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맞습니다. 제목은 바로 진리의 척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이 텍스트는 분량 자체는 아주 짧거든요. 한 장도 안 되는 분량이었죠? 네,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어 온 화두를 다루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이라는 주제를 매우 선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죠. 선명하다 못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자료의 논리를 뜯어보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오늘 우리의 논의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하나 긋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금 제목에서 들으셨다시피 이 텍스트는 다분히 종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오늘 우리 두 사람의 목표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옹호하거나 편을 드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비판하려는 목적도 아니고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제공된 자료 안에 담긴 그 진리와 기준에 대한 철학적 논리를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세상을 어떻게 분절하고 해석하는지 그 독특한 안경을 잠시 빌려 써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사유의 뼈대만을 발라내어 청취자 여러분께 투명하게 전달하는 여정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파헤쳐보죠. 텍스트는 시작부터 아주 직설적으로 인간의 현실을 짚어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 이 문장이죠. 네, 이건 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점심 메뉴 고르는 것부터 직장, 이직, 반려자 선택까지 우리는 계속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본문은 이 당연한 명제 바로 뒤에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이 가치 판단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면 필연적으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잣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어로 야드스틱이라고 하죠. 네, 기준이요. 본문은 기준이 없다면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알 수 있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아주 타당한 철학적 전개네요. 현실 세계를 생각해보면 이 논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물건 길이를 잴 때 자가 필요하고 과일 무게를 잴 때 0점이 맞춰진 저울이 필요한 것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덕이나 선악을 판단할 때도 흔들리지 않는 척도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만약 그게 없으면 모든 게 상대적이 되어버리고 각자의 주장이 충돌하는 혼란에 빠진다는 게 이 글의 문제의식입니다. 가구 조립할 때가 생각나네요. 설명서도 없고 줄자도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막 이케아 가구를 조립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끔찍하네요.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결국 서랍이 들어가지도 않는 아주 귀귀한 나무 덩어리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각자가 서로 다른 눈금 간격을 가진 자를 들고 건물을 짓는다면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자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자료에서는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제시하고 있나요? 아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이라고요. 성경이 절대적인 척도다.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경을 의미하는 단어인 캐논의 어원입니다. 캐논. 카메라 브랜드 이름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아시죠? 본문은 이 캐논이라는 단어가 본래 척도, 기준, 정경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고대 시대에 갈대줄기를 곧게 펴서 자처럼 썼는데 거기서 유래했다는 거죠. 갈대줄기로 만든 자. 네, 다시 말해 이 텍스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는 에세이가 아닙니다. 이름 그 자체로 천지만물의 기준으로서 작동하는 아주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도구라는 뜻이죠. 와, 천지만물을 재는 기준이라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인간 삶뿐만 아니라 우주와 세상 모든 이치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보편적인 잣대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단 하나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개념 자체가 꽤 낯설잖아요. 다들 내 진실은 달라. 이런 식의 상대주의에 익숙하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주적 척도가 있다고 가정해보면 매일 뭘 믿을지 고민하는 우리에게 묘하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도 하네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단순히 이런 척도가 있다 하고 멈추지 않더라고요. 세상을 아주 매몰차게 둘로 쪼개버리던데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자료의 철학적 전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그 이분법적 세계관입니다. 참과 거짓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선과 악도 하나가 될 수가 없다. 네, 본문에 나오는 그 선언이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보통 우리 사회는 흑백 논리를 피하려고 하잖아요. 회색지대도 인정하고요. 상황에 따라 선악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믿죠. 네,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런 회색지대를 아예 용납하지 않아요. 적당한 하얀 거짓말 같은 건 성립하지 않는 거군요. 이 텍스트 구조에는 타협점이라는 게 애초에 없습니다. 진실이 있다면 거짓도 필연적으로 있고
둘은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입니다. 절대적 기준인 캐논을 따르는 게 곧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기준에서 살짝 벗어나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벗어나는 즉시 명백하게 거짓을 따르는 것으로 직결된다는 아주 엄격한 논리를 펴고있죠. 와, 약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한 저울 위를 걷는 기분이네요. 긴장감이 엄청나죠. 그런데 참과 거짓이 부딪혔을 때의 결말도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요. 거짓이 참패하게 되어 있다. 에너지가 상당히 강렬합니다. 왜 질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 텍스트는 시간의 속성이라는 개념을 가져옵니다. 시간의 속성이요? 네, 진리는 불변하고 영원하지만 거짓은 찰나적이고 휘발성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력을 켜도 시간이라는 시험대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거짓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군요. 그리고 이 자료의 진정한 무게감은 이 차이가 결국 인간의 궁극적인 운명과 직결된다고 선언하는 데서 나옵니다. 아, 그 영생과 영벌 이야기요? 진리를 따르면 영생을 누리고 거짓을 믿으면 영벌을 받는다. 맞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았다 정도의 윤리적 위안이 아니네요. 영원한 생명이냐 형벌이냐는 극단의 결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분석적으로 보면 바로 그 지점이 독자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가치 판단이 쇼핑 같은 게 아니라 절대적이고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 참과 거짓의 대립이 영생과 영벌로 이어진다는 이 논리, 정말 모든 걸 건 베팅 같지 않나요? 확실히 무거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토록 무겁게 달려가던 텍스트가 후반부에서 분위기를 확 바꿉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요. 시각적으로 가장 뇌리에 꽂힌 부분이었거든요. 바로 빛과 어둠의 은유입니다. 네, 이 텍스트의 수사학적 매력이 폭발하는 구간입니다. 참과 거짓이 피 터지게 싸우는 줄 알았는데 돌연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어둠은 싸우지 않아도 어둠이 빛을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진짜 우아하지 않나요? 보통 진리와 거짓의 대결이라고 하면 팽팽하고 소모적인 전투를 상상하잖아요. 막 칼 들고 땀 흘리고 선이 악을 이기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 같고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둘을 대등한 상대로 보지 않습니다. 어둠은 적극적인 실체가 아니라 단순히 빛이 결핍된 상태일 뿐이라는 물리적 개념을 차용했죠. 이 예시가 머릿속에 영화처럼 그려지더라고요. 아주 일상적이고 직관적인 비유죠. 청취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칠흑같이 깜깜한 방 안에 있는데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거나 빗자루로 쓸어내지 않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벽을 더듬어서 스위치를 탁 켜는 겁니다. 그럼 어둠은 저항 한번 못하고 순식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증발한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을 정확히 관통합니다. 진리가 거짓에 거두는 승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보여주죠. 앞서 거짓이 참패한다고 했던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네요. 네, 진리라는 척도, 즉 캐논이 방 안에 들어오면 거짓이라는 어둠은 동등하게 싸우는 게 아니라 본질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가득 찬 말씀을 따르는 게 참된 지혜라고 결론을 내리죠.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기력 낭비하지 말고 스위치를 켜는 법을 알라. 큰 위안이 되는 관점입니다. 네, 아주 명쾌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큰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스위치만 켜면 되는 참 단순한 해결책이 있는데 왜 우리는 현실에서 매일 길을 잃고 거짓에 속으며 살아갈까요? 왜 뻔히 있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는가?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텍스트 마지막 부분이 이 이유를 무거운 경고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통찰이죠. 텍스트는 인간이 빛 대신 찰나의 어둠을 선택하는 이유를 사기꾼, 즉 기만자의 존재에서 찾습니다. 사기꾼의 유혹이요. 네, 그들이 거짓을 퍼뜨릴 때 처음에는 아주 달콤한 말로 다가온다고 묘사합니다. 진실은 차갑고 엄격해 보이지만 거짓은 항상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당장 눈앞에 이익을 줄 것 같은 말로 정교하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기만적인 능력이죠. 몸에 좋은 약은 쓰고 불량식품은 달콤한 것처럼요. 가짜뉴스도 보면 우리의 불안이나 욕망을 자극해서 훨씬 더 소화하기 쉽게 다가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기만자들은 그 달콤함으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무서운 인과관계를 경고하죠. 결국 큰 재앙으로 끝난다. 거짓의 본질은 잠시 잠깐이고 시간 앞에서 소멸하니까 그 모래성 위에 삶을 세우면 재앙적일 수밖에 없다는 탄탄한 논리입니다. 혀끝의 달콤함에 속아서 영원한 재앙을 맞이하지 말아라. 그래서 궁극적인 메시지가 아주 명료해지네요. 속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을 누리자.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위장에 속지 말고 빛의 척도인 캐논을 꽉 붙잡아라. 분량은 짧지만 단단한 논리로 꽉 짜인 텍스트였습니다. 기승전결이 참 뚜렷하죠. 절대적 기준의 필요성, 생명과 형벌이라는 결과, 빛과 어둠의 비유, 그리고 달콤한 거짓말에 대한 경고까지 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와 거짓, 그리고 세상을 재는 척도라는 무거운 주제를 짚어봤습니다. 혼돈 속에서 기준이 왜 필요한지, 캐논의 의미가 무엇인지, 타협할 수 없는 진리와 거짓의 속성을 확인했죠.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소멸한다는 은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사기꾼의 달콤한 말을 조심하라는 경고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다룬 특정 종교적 믿음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철학적 질문들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정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딥페이크, 가짜뉴스, 쉴 새 없는 알림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여러분만의 캐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방을 단번에 밝혀줄 스위치가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탐구는 가치가 있었다고 봅니다. 아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이 일상에서 곱씹어 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오, 기대되는데요? 텍스트는 진리가 방 안에 스위치를 켜듯 어둠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환하게 켜진 이 불빛이 생명을 주는 진정한 진리의 빛인지, 아니면 기만자가 눈부시게 만들어낸 인공적인 조명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요? 와, 소름 돋는 여운이네요. 사기꾼의 유혹이 무서운 괴물이 아니라 내 방을 따뜻하게 비추는 최고급 조명으로 위장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밝다고 다 태양빛은 아니니까요. 진짜 빛과 가짜 인공 조명을 구별하는 예리한 감각. 어쩌면 그 감각을 기르는 게 진정한 지혜이자 생존법일지 모르겠습니다. 훌륭한 마무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척도와 진짜 빛을 알아보는 눈에 대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밀도 높은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호기심 가득한 탐구를 저희는 늘 응원합니다. 다음 오늘의 심층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